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어리석은 자만이 흥분한다.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주말이 끝나고 한 주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즐거운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17장에서 교사가 진땀을 흘린다면 학생이 이긴다라는 그런 챕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1년간 약점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교사들이 약점 버튼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학생들한테 절대 알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가 약점 버튼을 드러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식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고함 소리를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누가 만약에 소리를 지르는 교사인지 물어보면 학생들은 항상 그게 누군지 알고 있죠. 교장들도 쉽게 목소리를 높이는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금방 이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교사들도 역시 교사들 중에서 누가 또 소리를 지르는 교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죠. 학부모도 목소리를 높이는 교사가 누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에게 자녀가 배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다고 합니다. 모든 교사들은 좋은 사람이고 대부분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학생에게 교실에서 소리칠 때에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거를 소리치는 교사는 이해를 못하죠. 과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렵겠죠.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가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하느냐고 그렇게 묻네요. 매번 올바른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음식을 먹는지, 맨날 해야 한다고, 운동해야 한다고 그렇게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얘기하지만 그 운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모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멀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죠.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그런 환자에게 만약에 이제 환자에게 의사가 뭔가를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환자가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의사가 격분해서 여러분에게 소리를 친다면, 그 환자에게 소리를 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병원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한테 이 의사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 말릴 것입니다. 이거하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교사로서 우리가 주된 임무는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언젠가 학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그러한 행동들을 선수 모범으로 보이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항상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모범을 보이는 본보기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사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전략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의 교사가 하는 행동을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을 항상 그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개학 첫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을 항상 존중과 존엄으로 대할 것이라고 약속을 아이들과 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학생들이 교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약속을 한 후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소리 지른다. 두 번째, 학생을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교실에 있다고 알리면서 학생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책에서는 두 번째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더 나은 행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나 루즈벨트는 분노는 단순히 위험의 짧은 글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영어로 다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요. 분노를 영어로 ANGER 해서 ang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은 DANGER 해서 danger라고 danger 이렇게 단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danger에서 D만 빼면 ANGER만 남잖아요. anger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노라는 것은 위험의 짧은 글자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분노하는 그 행동이나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화가 날 때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지요. 그런데 인간이지만 화가 나지만 그 화가 났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알리지 말라는 것이겠죠. 낙담하는 거 괜찮습니다. 슬퍼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분노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만 흥분을 하고 절대로 훌륭한 교사는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마십시오. 특히 학교에서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화는 누구나 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화가 난다고 무조건 막 그 날 때마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똥을 안방에다 싸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똥을 싸는 거는 인간이 항상 하게끔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아무 데서나 막 그거를 분출하고 그러면 안방에다 똥을 그냥 화장실에 가서 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방에다가 싸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선 써니TV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 분노에 관련된 노래를 패러디송 노래를 작사를 해서 노래를 불러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송 2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아마 분노 조절송 2 이선 이렇게 제 이름을 같이 치면 그러면 나올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시고 분노라는 것이 어떻게 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30초만 참아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 메시지로 말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해두고 내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두었을 때만 이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잘 작용을 하지 않을까.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것에 대한 자각 없이 어떤 화가 난 상황을 대면한다 그러면은 그냥 훈련 없던 사람은 그냥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를 아무 데서나 내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흥분하면서 내지 않도록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를 표현하긴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방식이 막 흥분하면서 그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거를 막 표출을 하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0장에서 어리석은 자만이 흥분한다. 어리석은 선생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낯선 행동 솔루션 50번까지 다 이제 제가 다루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뒤에 보니까 에필로그가 있네요. 그래서 에필로그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겸 그리고 저의 또 소감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겸 내일 한 번 더 또 이 낯선 행동 솔루션 50에 관련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흥분하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즐겁고 행복하게 교직 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직 생활뿐 아니라 이거는 뭐 가정에서든 누구에게든 이렇게 흥분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행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